고양이가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수의사 김형준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IBD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IBD는 염증성 장 질환의 줄임말로,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그건 얘기 안 할 거고요. Inflammatory Bowel Disease. 제가 보호자분한테 설명할 때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 아토피가 장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토피라고 생각을 하면 면역 반응이 정상보다 좀 과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건데, 그게 장에서도 그렇다, 민감하게 면역적으로 과하게 반응한다,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매우 심플합니다. 애가 잘 먹고 잘 노는데 예전보다 구토를 좀 더 자주 해요 라고 해서, 그러니까 급성 구토가 아니라 아이의 평소에 구토의 빈도가 늘어났을 때 IBD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잘 토하는데 구토를 잦게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빈도로 하는 걸까요? 이제 물론적으로 각각의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2주에 한 번 토하는 것까진 괜찮아 라고 나와 있는 게 가장 보수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알잖아요, 토하는 애들 보면 2주에 한 번쯤 토하는 애들 많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고, 그래서 평소에 잘 보라고 하는 건데, 기준은 우리 아이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의 기준으로 잡고, 그때보다 더 눈에 띄게 토한다 그러면 구토가 잦다라고 생각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가이드보다는 이런 쪽은 집사님들이 훨씬 더 빨리 캐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구토의 빈도만 늘어나는 거 말고, 과거에는 뭐 헤어나 사료가 메인이었는데 빈속에 자주 토해요 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럼 IBD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IBD의 진단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또 어렵게 하네, 짜증나게. 일단 그냥 전반적으로 검사를 할 때 IBD는 혈액 검사나 이런 거에 잘 나오지 않고요. 결국은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장벽 비유가 있을 때 IBD를 의심합니다. IBD의 확진은 장벽 비유가 확인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인데, 근데 애가 토하고 장벽이 좀 두꺼워졌다고 모든 아이들을 배를 열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장벽 비유가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넓은 영역에 문제가 있냐, 국소적으로 심각성은 없냐, 증상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보고 초음파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고양이에게 있어서 구토를 유발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정말. 구토 횟수가 늘었어요 라고 해서 병원에 왔는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검사를 혈액 검사, 췌장염 검사, 신부전이 있는지 간부전이 있는지, 이런 구토를 유발하는 일반적인 원인을 배제했는데 검사상으로 다른 이상은 없는데 장벽 비유가 확인됐다 그러면 우리가 IBD 또는 림포마로 의심합니다. 장벽 비유가 있으면 IBD와 림포마라고 하는 이 종양 두 개 중에 구별을 해야 되는데, 원칙은 조직 검사해야 돼요. 원칙은 저희도 대충 느낌은 있죠. 개복을 해서 소화기 전층 생검을 해서 조직 검사로 이게 IBD냐 림포마냐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장벽이 비유됐다고 해서 모든 애를 이제 개복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황을 보고 조직 검사가 꼭 필수적이지 않아 보이면 IBD로 간주하고 치료를 먼저 진행해 보기도 합니다. Inflammatory Bowel Disease. 조직 검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개복을 해서 전층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약간 약식으로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 친구가 다른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이가 많거나 마취를 오래 하기 힘들거나,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의 정확도에 제한이 있지만 내시경 조직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중환자도 많이 보고 중환자들 마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가급적이면 대부분 개복을 해서 전층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하면 왜 정확도가 떨어지나요? 그 내시경 저도 한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는 장벽의 일부의 층만 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로 다 떼버리면 소화기 빵꾸 나서 음식물이 복강으로 들어가요. 그럼 안 되죠. 통상적으로 4개의 층 중에 2개의 층만 뗄 수 있고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죠. 두 번째는, 문헌에 따르면 고양이의 림포마는 대부분 하부 소장에서 발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쑥쑥쑥 들어가서 십이지장에서 토기 소장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 그쪽에서는 림포마의 감별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개복에서 해요. 왜냐면 개복에서 조직 검사를 보낸다는 건 결국 뭘 결정하기 위한 거냐면 이 친구가 IBD인지 림포마인지 알아야 정확한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우 중요한 갈림길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은 내시경적 조직 검사는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하고 있어요. 근데 원장님 IBD 얘기하다가 림포마는 또 뭐예요? 몰라? 림포마 혹은 림프종이라고 하고요. 고양이에서 가장 흔한 암이고요. 소화기에서 가장 많이 발병합니다. IBD하고 림포마는 이제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생검이 부담이 돼서 IBD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다가 반응이 안 좋아졌을 때 이제 검사를 해보면 림포마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조직 검사하기 전에 이 두 개를 헷갈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림포마일까 아닐까를 많이 맞춰봤거든요. 물론 뭐 100%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조직 검사를 안 해도 장벽 비율의 패턴이 뭔가 좀 달라요. 얘는 종양성 장벽 비율 같다, IBD성 장벽 비율 같다에 대한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런 내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조직 검사를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굳이 배열 필요 없잖아요. 그럼 IBD인 줄 알았는데 림포마일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조직 검사랑 림포마가 나오면 항암 치료를 해야죠. 너무나 다행인 건 그나마 고양이 악성 종양, 고양이 암 중에서 림포마는 치료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진짜로 완치도 꽤 되고요. 암이니까 다른 피부병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암에 비해서 매우 치료율이 높고 완치도 가능하고 기대 수명도 길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림포마는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항암 치료를 하는 종양이에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 사실 뭐 자극적이고 쉬운 내용 그리고 예쁜 내용들 많은데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중환자 많이 보고 확진 많이 내려보고 치료 많이 해본 그런 국내 최고의 고양이 병원으로서 일종의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호자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을 관리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좀 재미없고 인기 없고 무서운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원장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 재밌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하지. 저 쉬운 내용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대중성이 없어. 근데 고양이를 키워도 애가 특별하게 안 아프거나 나이가 많지 않으면 제 내용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인을 잘 파악하시는 건 좋은 거니까요. 파악을 했다고 해서 제가 키가 작다는 걸 인정했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야 이거 쇼츠로 따로 따자. 재밌겠다. IBD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바로 설명드릴 거니까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많아지면 더 많은 고양이가 건강해지고 고양이가 건강해야 집사님들이 행복하니까.